혹시 4년 전 일본에서 제작한 독도 관련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에서 한 아이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인데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54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이 영상은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화가 난 건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미국인 매튜 앤더슨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CNN 국제특파원 매튜 앤더슨이 직접 도쿄 현지를 2주간 취재한 독점보도 독도의 진실 선전과 현실 사이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매튜 앤더슨 씨를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소속 국제특파원 매튜 앤더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일본과 한국 사이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심층 보도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일본에서 만든 그 영상을 봤을 때 미국인으로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왜 항상 피해자인 척하며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공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내 여론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직접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선전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있을까요? 도쿄 현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일본 국립전시관의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교육 자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위험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 가장 문제되는 장면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이 개발하거나 정착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울릉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로 활동을 해온 섬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영상 속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한국이 현재 관리하는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하는 위험한 메시지죠. 이런 내용이 공식 국립전시관에서 나왔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영상 제작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와 익명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단지 일본의 정당한 영토 주권을 교육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의 다른 전시물들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홈페이지에는 북방 영토,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입니다. 해당 영상이 발표됐을 당시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부당한 영토 주장을 강력히 규탄했고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익명으로 이런 종류의 선전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이 영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SNS와 자체 미디어를 통해 다케시마 탈환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영상의 메시지를 더욱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를 21세기에 부활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너희들의 시대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미래 세대에게 독도 탈환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동화책에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등장합니다. 이는 어린 세대부터 왜곡된 영토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교육 방침을 보여줍니다. 일본 내 일부 교과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는 커서 꼭 다케시마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순진한 바람 뒤에는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시민들은 이 영상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도 정부의 선전처럼 독도가 되찾아야 할 일본 영토라고 믿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쿄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한국이 독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도쿄역 앞 광장에서 만난 40대 회사원 다나카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고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세금만 낭비하고 있어요.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선전과 달리 거리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충격적일 정도로 달랐습니다. 패배주의 체념.
그리고 현실 인식, 이것이 제가 도쿄 현지 취재에서 발견한 키워드입니다. 신주쿠의 커피숍에서 만난 60대 퇴직자 스키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 노인들은 연금 걱정인데 정부는 영토 분쟁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대학 학생 나카무라 이시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너무 강경해서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포기해야죠. 이런 패배주의적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들의 체념은 단지 이길 수 없어서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역사적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사쿠사의 상점 주인 야마모토 오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 편이에요. 차라리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취재 중에 한 극우단체 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는 다케시마 수복을 외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저 정치적 명분을 위한 구호일 뿐이죠.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 공무원은 주변을 살피며 소곤거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케시마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도쿄대학 사토 교수의 분석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정책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한국의 장악력이 너무 강해 역전이 불가능해요. 그는 책상 위 신문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희망찬 메시지와 현실 사이에는 너무 큰 괴리가 있어요. 학생들도 이 문제를 잃어버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 기자로서 저는 일본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졌다 또는 이길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패배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그룹은 모두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의 홍보 영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일 뿐이에요. 다케시마에 갈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정부는 우리를 바보로 아나봐요.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인기 게시물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이미 게임 오버, 정부는 언제까지 헛된 꿈을 파는가? 이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공감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도쿄타워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국립전시관 영상에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는 일본 시민들에게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도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본 시민들의 패배주의적 현실 인식처럼 밝은 환상은 어둠 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다양한 세대와 지역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선 절대 불가능해요. 도쿄 시내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20대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냉소적인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들에게 독도는 이미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만난 76세 와타나베 할아버지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원래 우리 땅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한국이 너무 단단히 지키고 있으니까. 세대별로 패배주의의 톤은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년층 4060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이 날아가고 있어요. 불필요한 혈세 낭비죠. 도쿄 오피스 지구에서 만난 52세 사라리만 이토 씨의 말입니다. 그는 정부의 독도 정책을 비효율적 경영에 비유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면 CEO가 교체됩니다. 이미 성공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시민들은 국제적 시각에서 이미 진 싸움이라고 말하는 반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에서도 비관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마네현 마스에시에서 만난 주민 다카하시 C64는 행사장 근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행사하지만 실제 변화는 없어요. 관광객이나 모여드는 정치인들 때문에 교통체증만 심해지죠. 그의 부인 60일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케시마가 돌아올 거라 기대했지만 20년 넘게 같은 구호만 반복하는 걸 보니 이제는 그냥 정치 쇼라고 생각해요. 오사카와 후쿠오카 같은 상업 도시에서는 경제적 실익 관점에서 독도 포기 주장이 더 강했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의 한 상공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하니 포기하고 경제협력에 집중해야 해요. 무역과 관광이 중요한 도시에선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배웠지만
실제 학생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취업이 더 중요하죠. 교과서에선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유튜브에선 다른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솔직히 독도? 다케시마.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학생들 20명 중 18명은 독도 문제가 자신의 세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일본이 독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토의 한 여고생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 바위섬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국경보다 글로벌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독도 자체에 대한 무관심도 컸습니다. 북부 아오모리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 중 일부는 다케시마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도시의 한 지방의원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역 예산은 부족한데 이길 수 없는 독도 싸움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지역 복지나 교육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발견한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독도 문제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교육계와 미디어에서 이런 현실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과서대로 가르치지만 속으로는 도쿄의 한 공립학교 역사 교사가 인터뷰 중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독도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학생들과 영토 주권의식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냥 시험 답안으로만 외울 뿐이죠. 교실 뒤편에서 졸던 학생이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일본 역사교육자협회의 한 회원 니시무라 교수 58는 더 솔직했습니다. 사실상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공식 입장과 학생들이 SNS나 유튜브에서 접하는 정보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는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뭉치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양국이 협력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 미디어의 보도 경향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톤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죠. 아사히 신문의 한 기자는 편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다케시마 수복이란 표현을 쓰곤 했는데 이제는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미묘한 변화지만 사실상의 후퇴입니다. 특히 일본 경제지들의 비판적 보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한 칼럼에는 비용 대비 효과 없는 다케시마 정책 재검토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 주요 방송사 편집장과의 만남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스튜디오 한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제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기사에 시청자 공감이 늘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그런 보도를 하면 항해 전화가 빗발쳤지만 이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의 댓글 분석 결과 4년 전 국립전시관 영상 발표 당시에는 지지 댓글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패배주의적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기 댓글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장악력이 너무 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영상 만들 돈으로 복지에 투자해라. 아이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마라. 저는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 출판사도 방문했습니다. 한 편집자는 교과서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교과서 개정에 대비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와 여론 변화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TV 아사히의 한 프로듀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변했어요. 다케시마 특집을 방송하면 예전엔 시청률이 올랐지만 이제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현실을 알아버린 거죠. 젊은 층을 겨냥한 미디어에서는 독도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도 관련 콘텐츠는 젊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이미 죽은 이슈입니다. 일본 교육계와 미디어의 변화는 결국 일본 사회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따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도가 이미 한국 영토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런 패배주의적 인식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도 분쟁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손실이 수천억 엔에 달합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만난 타나카 연구원의 말입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치입니다. 이미 한국이 독도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적 손실만 보고 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독도 정책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어떤 기업도 이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인상적인 것은 일본 경제계 내부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체념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근처 금융가에서 만난 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독도 문제를 이미 진게임으로 간주합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실질적 경제 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도에 매달리는 것보다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이 수백 배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현실적입니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관광협회의 요시다 대표는 협회 사무실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큰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업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해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의 한 상인은 텅 빈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 것인데 관광객마저 잃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도쿄 신주쿠의 직장인들도 경제적 관점에서 체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난 한 IT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워낙 강경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돈 쓰는 건 낭비죠. 그 예산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저출산 대책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어업 분야에서도 체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사키의 한 어부는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장악력이 너무 강해 어업권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배가 그 근처에 가면 한국 해경이 즉시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본 경제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이오 대학 경제학 교수는 연구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이미 게임 오버인데 계속 자원을 낭비하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한국의 승리로 끝난 게임이에요. 그는 칠판의 간단한 게임 이론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을 보지만 일본이 계속 독도를 주장하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요. 도쿄의 한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는 더 현실적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과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코너의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매출이 즉시 감소해요. 소비자들은 정치보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제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호텔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의 한 고급 호텔 매니저는 로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우리 호텔 수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도 같은 작은 섬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포기하는 건 경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일본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한 전자회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건 정치적 갈등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도 문제는 이미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봐야 합니다. 모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일본 경제계는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체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독도는 이미 경제적으로 포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정부와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체념과 패배의 목소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많은 외교관들이 독도 문제가 이미 패배했다고 인식합니다. 도쿄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전직 일본 외교관의 말입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력이 너무 강해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주장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포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독도 지배가 더 공고해진다는 보고서가 여러 차례 올라갔어요.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공개할 수 없죠. 이러한 괴리는 일본 정부 내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현직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했었는데 매년 효과 검증 없이 예산만 늘어나는 걸 보며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정치학자 사이토 교수는 더 분석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독도 정책은 이제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가 워낙 강해 일본은 사실상 패배했어요.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자료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내부 문서에서도 최근 다케시마 반환이란 표현 대신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사실상의 후퇴입니다. 일본의 다케시마 반환 운동 시민 단체 관계자조차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20년 넘게 활동해온 한 단체 임원은 사무실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케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일본인은 거의 없습니다.
영상의 낙관적 메시지와 시민들의 체념적 현실 인식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는 낡은 사진첩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죠. 회원 수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현직 지방의원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마네현의 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역 예산은 부족한데 이길 수 없는 독도 싸움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복지와 교육에 더 투자하길 원하는데 중앙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의 장악력이 워낙 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지만 그날이 끝나면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전략 분석가도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독도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가 너무 강력해요. 내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모든 시나리오가 실패로 끝납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지만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현실과 정치적 수사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중견 의원은 국회 군내 식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케시마는 이미 한국 거지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죠.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요. 정부 예산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독도 관련 예산의 실효성을 분석해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지만 여전히 예산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출입 기자로 30년간 일해온 베테랑 언론인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부 브리핑과 실제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브리핑 후 술자리에서 만난 외교관들은 독도는 이미 한국 거지라고 인정합니다. 일본 내각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은퇴 후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내부에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합니다. 공식적인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입장과 비공식적인 이미 패배했다는 인식이죠. 이 괴리가 정책의 비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쿄 근교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난 정부 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독도 문제의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계속 같은 노선을 유지하고 있죠. 일종의 정치적 연극인 셈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패배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취재 내용을 종합해 일본 국립전시관 영상이 공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혼의 도시 풍경은 마치 일본의 독도 정책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체념과 현실, 그리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희망. 지난 2주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일본 국립전시관 영상이 공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제국주의적 메시지와 시민들의 패배주의적 인식 간에 극명한 대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할 수 있게 될 거야. 영상에 등장하는 이 희망찬 메시지는 이제 일본 시민들에게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습니다. 거리의 회사원부터 학계의 교수, 심지어 정부 내부 관계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한국의 독도 장악력에 대한 체념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인 기자로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 독도 영상은 시민들의 현실, 인식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와 장악력이 너무 강해 일본이 역전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일본의 전문가들과 정부 내부 관계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젊은 세대의 냉소와 무관심이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그들에게 독도는 이미 잃어버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취업, 주택, 환경에 더 관심이 있었고 정부의 영토 집착을 시대착오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냥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예산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소리들은 3억엔 예산으로 만든 정부 영상의 효과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취재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실효적 지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정당한 영토이며 이는 이제 많은 일본인들도
내심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는 정말 대단해요. 일본 외교관의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상처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는 그 어떤 외부 압력이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제국주의적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한 일본 역사학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영토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을 버리고 시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독도 장악력이 너무 강해 일본의 역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인 기자로서 저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일본 자신에게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안보협력은 작은 바위섬을 두고 벌이는 소모적 갈등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도쿄 취재를 마치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거리에 보이는 후지산은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은 이제 저물어가는 석양처럼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독도, 아니 다케시마.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그것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도쿄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한숨 속에서 저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와 함께 아직은 부족한 역사적 반성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걸림돌인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패배주의가 아닌 진정한 역사적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튜 앤더슨, CNN 도쿄에서 보도했습니다. 여기까지 매튜 앤더슨 씨의 취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상 발표 2년 후 일본 시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4년 전 일본에서 제작한 독도 관련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에서 한 아이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인데 갈 수 없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54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이 영상은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화가 난 건 한국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미국인 매튜 앤더슨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CNN 국제특파원 매튜 앤더슨이 직접 도쿄 현지를 2주간 취재한 독점보도 독도의 진실선전과 현실 사이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매튜 앤더슨 씨를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소속 국제특파원 매튜 앤더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일본과 한국 사이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심층 보도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일본에서 만든 그 영상을 봤을 때 미국인으로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왜 항상 피해자인 척하며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공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내 여론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직접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선전과 현실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있을까요? 도쿄 현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일본 국립전시관의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교육 자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위험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 가장 문제되는 장면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일본인이 개간해 살아온 토지에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이 개발하거나 정착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울릉도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로 활동을 해온 섬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영상 속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 표현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한국이 현재 관리하는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여하는 위험한 메시지죠. 이런 내용이 공식 국립전시관에서 나왔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제작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대신 영상 제작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와 익명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는 우리는 단지 일본의 정당한 영토 주권을 교육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일본 영토 주권 전시관의 다른 전시물들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홈페이지에는 북방 영토,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로 다른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는 주장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입니다. 해당 영상이 발표됐을 당시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부당한 영토 주장을 강력히 규탄했고,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익명으로 이런 종류의 선전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이 영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SNS와 자체 미디어를 통해 다케시마 탈환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영상의 메시지를 더욱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를 21세기에 부활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봅니다. 너희들의 시대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미래 세대에게 독도 탈환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어머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동화책에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등장합니다. 이는 어린 세대부터 왜곡된 영토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적인 교육 방침을 보여줍니다. 일본 내 일부 교과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는 커서 꼭 다케시마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순진한 바람 뒤에는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위험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시민들은 이 영상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도 정부의 선전처럼 독도가 되찾아야 할 일본 영토라고 믿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쿄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한국이 독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도쿄역 앞 광장에서 만난 40대 회사원 다나카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고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세금만 낭비하고 있어요.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선전과 달리 거리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충격적일 정도로 달랐습니다. 패배주의, 체념, 그리고 현실 인식, 이것이 제가 도쿄 현지 취재에서 발견한 키워드입니다. 신주쿠의 커피숍에서 만난 60대 퇴직자 스키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 노인들은 연금 걱정인데 정부는 영토 분쟁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대학 학생 나카무라 이시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너무 강경해서 우리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포기해야죠. 이런 패배주의적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들의 체념은 단지 이길 수 없어서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역사적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을 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사쿠사의 상점 주인 야마모토 오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 편이에요. 차라리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취재 중에 한 극우단체 회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는 다케시마 수복을 외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저 정치적 명분을 위한 구호일 뿐이죠.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 공무원은 주변을 살피며 소곤거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케시마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도쿄대학 사토 교수의 분석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정책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한국의 장악력이 너무 강해 역전이 불가능해요. 그는 책상 위 신문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희망찬 메시지와 현실 사이에는 너무 큰 괴리가 있어요. 학생들도 이 문제를 잃어버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 기자로서 저는 일본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졌다 또는 이길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패배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그룹은 모두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정부의 홍보 영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일 뿐이에요. 다케시마에 갈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정부는 우리를 바보로 아나봐요.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인기 게시물에는 이런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이미 게임 오버. 정부는 언제까지 헛된 꿈을 파는가? 이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공감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도쿄타워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국립전시관 영상에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는 일본 시민들에게 공허한 울림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도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본 시민들의 패배주의적 현실 인식처럼
밝은 환상은 어둠 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다양한 세대와 지역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선 절대 불가능해요. 도쿄 시내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20대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냉소적인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들에게 독도는 이미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반면 70대 이상 고령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만난 76세 와타나베 할아버지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원래 우리 땅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한국이 너무 단단히 지키고 있으니까. 세대별로 패배주의의 톤은 달랐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년층 4060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이 날아가고 있어요. 불필요한 혈세 낭비죠. 도쿄 오피스 지구에서 만난 52세 사라리만 이토 씨의 말입니다. 그는 정부의 독도 정책을 비효율적 경영에 비유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면 CEO가 교체됩니다. 이미 성공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시민들은 국제적 시각에서 이미 진 싸움이라고 말하는 반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에서도 비관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마네현 마스에시에서 만난 주민 다카하시 C64는 행사장 근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행사하지만 실제 변화는 없어요. 관광객이나 모여드는 정치인들 때문에 교통체증만 심해지죠. 그의 부인 60일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처음엔 다케시마가 돌아올 거라 기대했지만 20년 넘게 같은 구호만 반복하는 걸 보니 이제는 그냥 정치 쇼라고 생각해요. 오사카와 후쿠오카 같은 상업 도시에서는 경제적 실익 관점에서 독도 포기 주장이 더 강했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의 한 상공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하니 포기하고 경제협력에 집중해야 해요. 무역과 관광이 중요한 도시에선 한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배웠지만 실제 학생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케시마 문제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취업이 더 중요하죠. 교과서에선 우리 땅이라고 하지만 유튜브에선 다른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솔직히 독도? 다케시마.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학생들 20명 중 18명은 독도 문제가 자신의 세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일본이 독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답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토의 한 여고생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작은 바위섬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국경보다 글로벌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독도 자체에 대한 무관심도 컸습니다. 북부 아오모리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 중 일부는 다케시마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 도시의 한 지방의원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지역 예산은 부족한데 이길 수 없는 독도 싸움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지역 복지나 교육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발견한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독도 문제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현실적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교육계와 미디어에서 이런 현실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과서대로 가르치지만 속으로는 도쿄의 한 공립학교 역사 교사가 인터뷰 중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독도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학생들과 영토 주권의식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냥 시험 답안으로만 외울 뿐이죠. 교실 뒤편에서 졸던 학생이 그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일본 역사교육자협회의 한 회원 니시무라 교수 58는 더 솔직했습니다. 사실상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공식 입장과 학생들이 SNS나 유튜브에서 접하는 정보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는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뭉치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양국이 협력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 미디어의 보도 경향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톤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죠. 아사히 신문의 한 기자는 편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다케시마 수복이란 표현을 쓰곤 했는데 이제는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미묘한 변화지만 사실상의 후퇴입니다. 특히 일본 경제지들의 비판적 보도가 두드러졌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한 칼럼에는 비용 대비 효과 없는 다케시마 정책 재검토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 주요
방송사 편집장과의 만남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스튜디오 한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제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기사에 시청자 공감이 늘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그런 보도를 하면 항해 전화가 빗발쳤지만 이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의 댓글 분석 결과 4년 전 국립전시관 영상 발표 당시에는 지지 댓글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패배주의적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기 댓글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장악력이 너무 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영상 만들 돈으로 복지에 투자해라. 아이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마라. 저는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 출판사도 방문했습니다. 한 편집자는 교과서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교과서 개정에 대비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와 여론 변화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TV 아사히의 한 프로듀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변했어요. 다케시마 특집을 방송하면 예전엔 시청률이 올랐지만 이제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현실을 알아버린 거죠. 젊은 층을 겨냥한 미디어에서는 독도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인기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도 관련 콘텐츠는 젊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이미 죽은 이슈입니다. 일본 교육계와 미디어의 변화는 결국 일본 사회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따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도가 이미 한국 영토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런 패배주의적 인식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체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도 분쟁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손실이 수천억 엔에 달합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일본 경제연구소에서 만난 타나카 연구원의 말입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치입니다. 이미 한국이 독도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적 손실만 보고 있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독도 정책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어떤 기업도 이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인상적인 것은 일본 경제계 내부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체념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근처 금융가에서 만난 투자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독도 문제를 이미 진 게임으로 간주합니다. 이제는 한국과의 실질적 경제관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도에 매달리는 것보다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이 수백 배 더 중요합니다. 우리 고객들은 현실적입니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관광협회의 요시다 대표는 협회 사무실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큰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업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해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의 한 상인은 텅 빈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 것인데 관광객마저 잃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도쿄 신주쿠의 직장인들도 경제적 관점에서 체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난 한 IT 회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워낙 강경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돈 쓰는 건 낭비죠. 그 예산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저출산 대책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어업 분야에서도 체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사키의 한 어부는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장악력이 너무 강해 어업권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배가 그 근처에 가면 한국 해경이 즉시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본 경제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이오 대학 경제학 교수는 연구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이미 게임 오버인데 계속 자원을 낭비하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한국의 승리로 끝난 게임이에요. 그는 칠판의 간단한 게임 이론 도표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을 보지만 일본이 계속 독도를 주장하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요. 도쿄의 한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는 더 현실적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과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 코너의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매출이 즉시 감소해요. 소비자들은 정치보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제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호텔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의 한 고급 호텔 매니저는 로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우리 호텔 수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도 같은 작은 섬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포기하는 건 경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일본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한 전자회사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건 정치적 갈등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도 문제는 이미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봐야 합니다. 모든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일본 경제계는 독도 문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체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독도는 이미 경제적으로 포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정부와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체념과 패배의 목소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많은 외교관들이 독도 문제가 이미 패배했다고 인식합니다. 도쿄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전직 일본 외교관의 말입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력이 너무 강해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주장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포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독도 지배가 더 공고해진다는 보고서가 여러 차례 올라갔어요.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공개할 수 없죠. 이러한 괴리는 일본 정부 내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현직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했었는데 매년 효과 검증 없이 예산만 늘어나는 걸 보며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정치학자 사이토 교수는 더 분석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독도 정책은 이제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가 워낙 강해 일본은 사실상 패배했어요.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자료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내부 문서에서도 최근 다케시마 반환이란 표현 대신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사실상의 후퇴입니다. 일본의 다케시마 반환 운동 시민 단체 관계자조차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20년 넘게 활동해온 한 단체 임원은 사무실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케시마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일본인은 거의 없습니다. 영상의 낙관적 메시지와 시민들의 체념적 현실 인식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는 낡은 사진첩을 보여주며 계속했습니다.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죠. 회원 수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현직 지방의원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마네현의 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역 예산은 부족한데 이길 수 없는 독도 싸움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복지와 교육에 더 투자하길 원하는데 중앙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의 장악력이 워낙 강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지만 그날이 끝나면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전략 분석가도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독도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방어 체계가 너무 강력해요. 내부 시뮬레이션에서도 모든 시나리오가 실패로 끝납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가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지만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현실과 정치적 수사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중견 의원은 국회 군내 식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케시마는 이미 한국 거지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죠.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요. 정부 예산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독도 관련 예산의 실효성을 분석해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거의 없어요. 정부 내부에서도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지만 여전히 예산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출입 기자로 30년간 일해온 베테랑 언론인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부 브리핑과 실제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브리핑 후 술자리에서 만난 외교관들은 독도는 이미 한국 거지라고 인정합니다. 일본 내각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은퇴 후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내부에는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합니다. 공식적인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입장과 비공식적인 이미 패배했다는 인식이죠. 이 괴리가 정책의 비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쿄 근교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난 정부 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도 독도 문제의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계속 같은 노선을 유지하고 있죠. 일종의 정치적 연극인 셈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패배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취재 내용을 종합해 일본 국립전시관 영상이 공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혼의 도시 풍경은 마치 일본의 독도 정책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체념과 현실,
그리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희망. 지난 2주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일본 국립 전시관 영상이 공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제국주의적 메시지와 시민들의 패배주의적 인식 간에 극명한 대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희들의 시대에는 꼭 할 수 있게 될 거야. 영상에 등장하는 이 희망찬 메시지는 이제 일본 시민들에게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습니다. 거리의 회사원부터 학계의 교수, 심지어 정부 내부 관계자들까지 그들 모두가 한국의 독도 장악력에 대한 체념을 표현했습니다. 미국인 기자로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적 독도 영상은 시민들의 현실, 인식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과거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와 장악력이 너무 강해 일본이 역전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일본의 전문가들과 정부 내부 관계자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젊은 세대의 냉소와 무관심이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그들에게 독도는 이미 잃어버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취업, 주택, 환경에 더 관심이 있었고 정부의 영토 집착을 시대착오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불가능한 목표예요. 그냥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예산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소리들은 3억엔 예산으로 만든 정부 영상의 효과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취재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실효적 지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정당한 영토이며 이는 이제 많은 일본인들도 내심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는 정말 대단해요. 일본 외교관의 이 한마디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의 상처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독도 수호 의지는 그 어떤 외부 압력이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입지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제국주의적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한 일본 역사학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영토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을 버리고 시민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의 독도 장악력이 너무 강해 일본의 역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인 기자로서 저는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의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일본 자신에게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과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안보협력은 작은 바위섬을 두고 벌이는 소모적 갈등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도쿄 취재를 마치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거리에 보이는 후지산은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은 이제 저물어가는 석양처럼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독도, 아니 다케시마.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그것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도쿄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한숨 속에서 저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와 함께 아직은 부족한 역사적 반성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걸림돌인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패배주의가 아닌 진정한 역사적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튜 앤더슨, CNN 도쿄에서 보도했습니다. 여기까지 매튜 앤더슨 씨의 취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상 발표 2년 후 일본 시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